네, 2부는 땡땡땡을 지키자 뭐 이런 내용인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자, 땡땡땡은 바로 스스로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스스로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제가 정했냐면,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할 때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활용을 하거나 또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거나 해서는 이 똘똘한 한 채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전하게 개인이 똑똑해져서 그 정부가 아닌 개인이 리드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 성장, 사회 Y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적인 측면의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확보입니다. 시간의 확보. 여러분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역세권 근처에 살아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남 근처에 살아서 강남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은 딱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산이라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적인 측면의 이유로 Y 성장적인 측면의 이유로 똘똘한 한 채를 원할 경우 정부에서는 오히려 방해를 하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의 확보에 대한 어떤 의의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확보에 대해서 보면 먼저 직주근접입니다. 직주근접. 여러분들 직주근접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면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직주근접, 직장 근처에 주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주근접을 하기 위해서 그 직장 근처에 직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근처에 주거가 있다고 하면 도보로 걸어서 직장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면 뭐 자가용을 통해서 또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서 직장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주근접이라고 하면 직장 근처 또는 이제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성장적인 측면입니다. 성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스스로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입지 분석도 스스로 하시고. 자, 그리고 주변 인프라입니다. 주변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변 인프라가 있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 함에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프라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백화점 근처에 살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마트 근처에 살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학원과 병원 등의 근처에 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마찬가지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죠.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제가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일부 시간 때 배웠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시작점, 가족의 보금자리, 노후의 안식처, 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죠. 자, 하지만 지금 2부 시간대에 진행하고 있는 성장의 이유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때는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학군 인접. 자, 좋은 학군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로 보내거나 중학교로 보내거나 고등학교로 보낸다고 합시다, 자녀들을. 그랬을 때 요즘은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갈 때 부모님이 데려다 주죠. 그 필수입니다. 요새는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뭔가 등하교를 시키고, 그리고 학원에 또 이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집에 데리러 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필수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학군이 인접해 있지 않다고 하면 부모의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 학원가를 보내는 것과 저 끝에 그 강서 쪽에 있으면서 강남 학원가를 보내는 것은 같은 학원가를 활용을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에 거주하면서 강남 학원가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학군이 인접해 있다는 건 굉장히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낼 때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초품화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쑥 초등학교 바로 등교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그냥 하교하면 바로 아파트로 집으로 가는 거죠. 부모가 뭐 굳이 데리러 올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 갈 때만 좀 이제 부모가 학원에 보내주고 또 학원에서 집으로 데리러 오고 이렇게만 좀 픽업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또 생산적인 다른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똘똘을 한 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자,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주 근접입니다. 제가 강남이 있고 강남에서 15km, 30km, 50km 이게 떨어진 곳들이 있죠. 자, 그래서 강남에서 15km 뭐 이내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구리, 하남, 그리고 성남, 과천 뭐 이런 곳이 되겠죠. 자, 그런 곳에 있으면 직장 출퇴근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이러한 곳들에 직주 근접에 위치한 곳에 주거지를 원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30km 이내라고 하면 군포, 수원, 안양, 광명,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 또 경기도 광주시도 있네요. 고양시, 이 정도가 하면 되겠죠. 자, 그곳에 있으면 또 서울에 또는 강남에 출퇴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50km 이내로 봤더니 뭐 오산, 화성, 파주, 뭐 동두천, 뭐 양평 뭐 이런 곳이 있네요. 이런 곳에는 이제 양주도 있네요. 양주. 최근에 양주 GTX-C 들어오죠. 50km 이내의 도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이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죠. 하지만 나중에 GTX라는 교통이 뚫리게 되면, 교통이 개선이 되면 그때는 직장 출퇴근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인 절약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직주 근접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죠. 자, 근데 지하철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빨라 보이고. 굉장히 이제 홍보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자,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자,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죠. 지하철 타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체가 심하죠. 특히나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에 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 다니는 거죠. 그냥 썰물, 밀물 하듯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죠. 정말 복잡합니다. 자, 그럼 버스는 어떨까요?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하면 이제 버스를 타면 좀 여유로울까요? 최근에 빨간색 광역버스가 이제 서서 가는 거를 못하게 막았죠. 이제 서서 탑승하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앉아서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굉장히 쾌적해졌죠, 사실은. 자, 그 쾌적해진 버스 실상을 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이십니까? 그 쾌적해진 버스를 아침 출퇴근 시간에 타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많이 씁니다. 만만치 않죠. 지하철하고 뭐 지하철은 지옥철이라서 그나마 탈 수는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밀려서 가버리고, 버스는 타면은 쾌적한데 그 타기까지가 굉장히 대기 시간이 깁니다. 버스 몇 대는 보내야지 내가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노동 수익을 위해서 직장에 출퇴근을 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자본 수익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 수익을 준비를 하시고 자본 수익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가용은 어떨까요? 자가용. 자, 굉장히 이제 지하철 타다가 버스 타다가 자가용 타니까 표정이 달라졌죠. 자, 실상은 어떨까요? 자, 보이십니까? 차가 가지를 않아요. 그냥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자, 저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체된 상태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자, 저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그냥 지하철과 버스가 낫다 싶을 때도 많습니다. 자, 다음. 자, 도보로 가는 게 괜찮네요. 역시 도보. 가까운 데서 걸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커피 한 잔 들고, 그죠?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들고 쫙 마시면서 가면은 굉장히 품위 있고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건 또 실상은 어떨까요?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걸어가는데 양옆으로 다 사람들입니다. 커피 들고 가다가 잘못하면 딱 부딪혀가지고 커피 다 쏟을 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노동 수익을 통해서 뭔가 급여를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게 뭘 해도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본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을 하고 또 원하는 요일에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여유롭겠죠. 진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일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 시간을 또 확보해야지 뭔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살펴본 내용들이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변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 인프라. 자, 예시로 보이는 사진은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예시를 가져왔어요.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는 이제 화성시 저 서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어떤 큰 도시들이 없습니다. 큰 도시들이 없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앞전에 살펴본 직주 근접의 입장에서 봐서는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인근에 거주하는 게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송도, 판교, 수원, 동탄 그리고 강남에서
오십니다.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자가용으로 40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강남에서 오면 또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왜 올까요? 바로 주변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사람이 이제 백화점을 또 가야 되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줘야 되고 병원도 가줘야 되는데 그 화성시 서쪽에는 그러한 인프라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송도, 강남, 판교, 수원, 동탄 쪽에 거주하면서 좀 자가용으로 좀 멀더라도 40분, 1시간 반 걸리는 위치에 있는 연구소에 출퇴근을 하는 거죠. 직주 근접도 중요하지만 이 인프라라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삶이 쾌적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또 시간적인 것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직주 근접도 중요하지만 요 인프라가 없으면 인프라 즐기는 시간 예를 들면 뭐 남양연구소, 남양기술연구소 인근에 거주한다 치면 내가 백화점에 한번 가더라도 그 판교에 있는 백화점 또는 수원에 있는 백화점 한번 가면 1시간 걸리죠. 또 동탄에 있는 백화점 가면 또 1시간 걸리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직장 출퇴근이 더 어렵긴 한데 이상하게 그런 인프라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있으면 이렇게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나의 삶의 수준을 또 높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변에 인프라가 있으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군 인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거지가 있죠. 주거지가 있는데 인근에 초등학교, 자 위쪽에 있는 주거지 같은 경우는 초품하네요. 초등학교를 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죠. 그랬을 때 학군이 주변에 이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학교를 보내고 자녀를 초등학교에 등하교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집에까지 오는데 시간이 절약되죠. 그 절약된 시간에 부모들은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그 시간을 절약했으니까 나만의 어떤 자기개발 시간 또는 여가 시간을 가지면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 시간을 줄였으니까 어떤 공부를 더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자기개발도 한다든지 또는 좀 노십시오 그냥 놀던지 그런 시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이제 공부한다고 놀 시간이 없는데 그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절약을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쾌적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의 측면에서 똘똘한 채를 위해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똘똘한 채를 마련합니다. 자, 쾌적한 생활로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겠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굉장히 시설들이 우수하고 그리고 그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에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단지 조경이 잘 돼 있으니까 외부에 다른 어떤 공원에 가는 것보다 그냥 단지에서 산책하는 게 훨씬 더 힐링되고 힘을 얻겠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의 시설들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의 시설들이 굉장히 최신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데 나중에 상세한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넓은 평수가 있겠죠. 우리가 넓은 평수에 들어가면 비교적 뭐 구축 아파트를 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서재도 한 개 마련할 수 있고 자녀 공부방 그리고 부부가 사용하는 방 그리고 또 뭐 다용도 목적의 어떤 방들을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쾌적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평수를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도시. 와, 신도시면 진짜 끝판대형이죠. 신도시는 아파트도 새 거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로, 뭐 시설, 공원 그리고 상권 전부 다 이제 새 걸로 지어지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쾌적합니다. 내 집안 내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쾌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도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의 측면에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데 시간의 확보보다 쾌적한 생활의 욕구가 더 강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의 확보에 열정을 쏟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사람들은 쾌적한 생활에 비중을 더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평짜리 역세권 아파트, 20평짜리 역세권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새로운 아파트로 갈 때 더 가까운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조금 더 멀더라도 새 아파트 또는 조금 더 여기서 멀더라도 넓은 아파트의 평수로 옮겨가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내가 불편하더라도 쾌적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공원처럼 돼 있죠. 공원. 자, 이렇게 분수대도 있고 또 다른 분수대도 있고 이렇게 쉼터인데 쉼터 옆에 또 이제 물이 있어서 힐링이 됩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있는 것 자체로도 힐링이 됩니다. 요즘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외부에 운동시설도 있고 요즘 뭐 강남에 그 레미안에서 강남 쪽에 그 아파트를
아예 그냥 공원보다 더 우수한 아파트들을 만든다고 하죠. 점점 더 이제 쾌적한 아파트 단지 모습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수증기도 올라오고 요즘 아파트들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탁 트인 공간에 물이 또 있고 여기 쉼터가 또 있고, 자, 보시기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이쁨이 돼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콩콩이 있네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놀이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산책길도 있고,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은 아파트 이제 둘레로 해서 둘레길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밖에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아파트 경계선 그 안쪽에서 둘레길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죠. 자, 이렇게 둘레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굳이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산책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공원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부가 공원이고 커피숍이고 그리고 이제 산책로입니다. 굉장히 쾌적한 거죠. 커뮤니티 시설도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실내 체육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요즘 아파트 웬만해서는 이제 골프 연습하는 곳과 스크린 골프장 다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골프 마무리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있는 거죠. 그냥 뭐 아파트가 웬만한 시설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엄 라운지가 있어서 아파트 내부에서 커피를 또 한잔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커피숍보다 더 이제 우수한 환경이죠. 자, 독서실도 있습니다. 독서실 그냥 웬만한 외부에 있는 독서실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넓고, 저곳에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업무를 하든지 또는 책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녀들 특히. 또 자녀들 늦게까지 외부에서 공부하다 귀가하려면은 그 되게 불안하죠. 근데 단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면 안전하겠죠. 부모들도 안심이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키즈존도 있습니다. 키즈존. 어린이들도 놀 수 있도록. 부모들이 골프 치면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또 노는 거죠. 또 부모님들이 배드민턴 치고 이제 탁구 치면 아이들이 키즈존에서 놀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놀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내부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뭐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면, 외부에 주차를 하면 차에 먼지가 붙어요. 근데 이렇게 내부에 지하로 주차를 하면 차에 먼지가 덜 붙습니다. 그리고 1인 1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죠. 주차 때문에 뭐 서로 싸우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공동 현관으로 딱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죠. 보안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죠. 공동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최신식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 집을 가서 대문을 보면 이렇게 전자식으로 도어가 되어 있죠.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번호를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개별 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중문이 또 있죠. 중문이 있고 이렇게 넓은 거실들이 있고 쾌적하고 깔끔하고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그리고 이제 현관에 보면 이렇게 전체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공동 현관문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세대 현관문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죠.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중앙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고, 실내 환풍기 시스템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죠. 일괄 소등도 가능합니다. 방범 장치 설정도 가능하고, 방범을 설정해 놓으면 샤시 문이 열렸을 때 경보가 경비실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은 뭐 최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을 켜고 끄는 데 있어서 아날로그식 스위치가 아니고 전자식 터치 버튼입니다. 터치 버튼을 통해서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불을 켜고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해서 공간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죠. 자, 천정에 이런 것도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선 인터넷입니다. 무선 공유기를 따로 이제 설치하면 지저분하잖아요. 되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정에 매립형으로 이렇게 무선 인터넷이 달려있기 때문에 따로 뭐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천정에 보면 실내 환풍기라고 그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가 순환이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기를 항상 그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가 달려있어서 화재 시에 물이 나오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굉장히 쾌적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도 있고, 자, 이제 욕실에 가면은 요즘은 이제 또 새 아파트 가면 욕실에 비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에 앉아서 이제 버튼식으로 그 물을 내릴 수 있고, 그 비상시에 또 버튼을 누르면 그 경비실 호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에서 내가 이제 볼일을 보다가 외부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칫솔 살균 소독기입니다. 칫솔 살균기입니다. 그래서 칫솔을 양치를 하고 나서 물을 털고 이곳을 걸어 놓으면 칫솔이 이제 쾌적하게 살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양치할 때마다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최첨단이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뭐 방을 따로 한 개 마련해서 드레스룸을 하는 게 아니라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 앞베란다에 가보면 이게 천정에 옷을 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옷을 걸어서 위에서는 히터가 나오죠. 그럼 옷을 말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첨단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피실도 있고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죠. 그럼 대피실에서 이제 왕관기를 타고 외부로 이제 내려가면 대피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탁실이죠. 세탁실이 있어서 별도의 세탁기를 설치를 하면, 세탁실이 좋은 게 세탁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세탁기 때문에 뭐 밤에 좀 시끄럽다든지 또는 이제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 많죠. 근데 요즘 새 아파트는 세탁기에 대한 또는 이제 건조기에 대한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풍기죠. 에어컨 환풍기. 또 에어컨 환풍기도 마찬가지. 그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넓은 평수입니다. 자, 평수가 넓으면 쾌적하죠. 자, 보이십니까? 하면 이제 우리가 구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넓은 평수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새 아파트보다 더 좋죠. 지금은 이제 40, 50평대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깔끔하죠. 거실입니다. 새 아파트보다 내부적인 어떤 깔끔하고 공간적인 활용만 봤을 때는 더 좋습니다. 자, 이 식탁이죠. 식탁도 깔끔하게, 평수가 넓으니까 굉장히 쾌적하죠. 자, 구축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새 아파트가 아닙니다. 구축 아파트입니다. 구축 아파트. 자, 이렇게 주방을 만들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밥맛이 좋겠죠. 자, 욕실입니다. 욕실도 이렇게 럭셔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새 아파트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간, 내부 실내 공간만 봤을 때는 새 아파트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자, 신도시입니다. 대망의 신도시. 자, 신도시는 이제 아파트만 좋은 게 아니고 또 내부만 좋은 게 아니고 단지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도시 자체가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신도시입니다. 공원이다, 공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항상 신도시는 호수가 있는 공원이 있죠. 호수가 없으면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거죠. 공원과 아파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냥 깔끔합니다. 자, 상권도 깔끔한 걸 볼 수가 있죠. 아파트와 상권이 어우러졌고 그 상권 사이사이로 공간이 넓죠. 또 일률적으로 그 디자인이 돼 있어서 깔끔함을 더 더합니다. 자, 조형물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도시의 골목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 신도시의 골목길인데 깔끔하죠? 뭐 없죠? 그냥 뭐 신도시 골목길 하면 깔끔하다 뭐 이런 느낌 나죠. 자, 근데 반면에 다른 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먼저 압구정, 강남의 압구정인데 압구정의 골목길입니다. 어때요? 압구정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보다 못하죠. 물론 이제 압구정이기 때문에 나름 골목길이 깔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 비하면 신도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종로의 골목길 보여드릴게요. 종로 골목길. 어때요? 이것도 좀 지저분하죠. 나름 이제 종로 골목길도 정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지저분한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세 개를 동시에 볼게요. 압구정 골목길, 종로 골목길, 신도시 골목길.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좀 특징적인 건지 좀 보이시나요? 네, 아마 보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고. 골목길을 자세히 보시면 신도시 골목길은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기 시설이 다 지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지저분한 어떤 구조물들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자, 그게 핵심입니다. 전봇대만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시가 골목길이 깨끗해지는 거죠. 기존 도시에서 골목길에 있는 전봇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분기 설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따라올 수가 없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을 보겠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이유로 똘똘한 채를 구입하는 마지막 생활 수준의 향상.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걸 보고 안정적인 것 중에서도 나의 삶의 시작, 나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 노후의 안식처.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똘똘한 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에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은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거의 한 5억 정도? 한 새 아파트 했을 때 5억 원 또는 7억 원 정도까지 아마 지불이 가능할 거예요. 그 이상은 좀 힘들 겁니다. 안정적인 측면을 봤기 때문에. 근데 방금 앞서 배웠던 성장적인 측면에서 직주 근접, 그리고 학군 인접, 그리고 인프라 인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쾌적한 생활이죠. 시간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 중에서는 또 새 아파트, 넓은 평수, 그리고 이제 신도시.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똘똘한 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억 원, 많게는 한 15억 원 정도까지는 아마 지불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안정의 측면에서는 한 7억 원까지 보통 돈을 지불을 하고요. 근데 성장 측면에서 방금 봤던 이제 나의 시간의 확보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15억 원까지 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설명드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을 맨 먼저 설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자,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얼마까지 쓸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 기준에서는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의 대단지 새 아파트, 압구정이라든지 또는 반포 그 정도 되면 저는 한 100억까지도 쓴다고 봅니다. 100억. 그래서 100억이 적절한 가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30억, 40억 쌉니다.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자, 이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이 없다고 하면은 30억, 뭐 40억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될 수가 없어요. 15억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자, 이 강남이 100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느끼는 자, 그 내용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생활 수준의 향상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보면 사회적인 신분의 측면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올려주는 게 똘똘한 한 채인 거죠.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서울에 가지고 있어. 종로, 여의도, 판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지방에 똘똘한 한 채 또는 이제 경기도인데 이제 중심부는 아니고 외곽에 경기도 외곽 쪽에 똘똘한 한 채.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신분은 달라지는 거죠. 내 소개를 할 때 어디 사세요? 했을 때 똘똘한 한 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강남에 있어요. 이거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뭐 경기도 외곽 지역 또는 경기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나는 똘똘한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봤을 때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의 신분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 나는 하늘로 가게 되고 똘똘한 한 채를 못 가지게 되면 나는 땅으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환경이죠. 자녀 교육 환경. 자녀를 내가 어디서 교육을 시키겠느냐. 새 아파트가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가 비싸겠죠. 그럼 비싼 곳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거주를 하겠죠. 자,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곳에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녀와 같은 곳에 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자녀의 교육 환경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학군이 좋은 뭐 강남 8학군과 같은 그런 학군이 좋은 곳에 내가 근처에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킨다.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8학군에 초등학교를 보내거나 중학교를 보내거나 고등학교를 보내면 그곳에서의 이제 인프라들, 어렸을 때의 인프라들 엄청나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학원가의 교육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 수준의 향상을 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단지의 모임, 단지 내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그리고 맘스클럽,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맘스클럽, 그리고 축구 동호회,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축구 동호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그 끼리끼리 모이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VIP 모임, 어떤 이제 자격 조건이 된 사람들의 VIP 모임, 그 VIP 모임에서 당연히 이제 강남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의 어떤 모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특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신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 해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계신 분하고 좀 이제 동남아 쪽의 분들하고 봤을 때 약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뭐 이제 좀 비하한다라고, 그냥 저는 이제 비하한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비하하는 감정들이 사람들 인식 속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솔직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비하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비하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죠. 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강남의 아파트가 100억이 되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가치들을 해냅니다. 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장으로 할 것인가, 똘똘한 한 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 직장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을 가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 좀 이제 내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변호사다, 그러면 신분이 업이 되겠죠. 내가 의사다,
요즘은 변호사보다는 의사가 더 이제 지위가 높아가는 것 같아요. 약사다. 이제 칼퇴하면서 적당한 급여를 가져갈 수 있죠. 자, 강남 아파트 소유자다. 요즘 이제 대기업 변호사, 의사, 약사보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가 훨씬 더 지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본가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 뭐 건물 소유자는 예나 지금이나 그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뭔가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생활 수준 자체가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내 지위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가 그 훨씬 더 내 지위를 높여주는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자녀 교육 환경입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는 거는 이제 강남의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금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를 체크해놓은 겁니다. 뭐 현대고, 영동고, 경기고, 휘문고, 뭐 은광여고, 뭐 중대부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증산고, 중동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강남 8학군들이죠. 자, 이런 학군들의 출신들이 지금 정계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의 참모진들이 대부분 강남 8학군인 거 아세요? 예전에는 부산 출신도 많고 막 호남 출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지방 출신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정계 인사들도 대부분 8학군 출신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체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 칩시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어요. 그러면 레미안 퍼스티지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죠. 이 초등학교는 레미안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다니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가 좋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 시점부터 시작해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교육 환경도 좋겠죠. 가외를 많이 시키고 또 부모가 자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교육도 레미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교육 자체가 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해당 초등학교에 나도 진학을 시키고 싶다, 내 자녀도 진학을 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런 자녀 교육 환경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비싼 아파트 앞에 있는 초등학교 그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 교육 환경을 통해서 생활 수준의 향상을 깨하는 거죠.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이때 만났던 사람들 순수하게 만날 수 있죠. 솔직히 순수하게 그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랑 같은 생활 수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군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을 하고요. 그 마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에 나아가서도 그 내 생활 수준을 높이고 내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를 했을 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면 그 끼리끼리의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됐을 때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어떤 이제 순환이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인적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똘똘한 한 채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100억을 지불하고 그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더라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만 얻을 수 있으면 그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자, 맘스클럽. 엄마들의 입김이 보통 심합니까? 자, 이런 맘스클럽 통해서 뭐 단순히 그냥 엄마들끼리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이 맘스클럽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도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이제 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프라이빗한 모임에 초대받기도 하고. 자, 축구 동호회. 여러분들 같은 축구 동호회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축구 동호회와 지방에 있는 축구 동호회는 다릅니다. 강남 축구 동호회는 막 같이 그냥 조기 축구회 나와서 공 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업 회장님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아나운서, 연예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변호사, 의사 갖가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유명 IT 기업의 CEO 그런 사람들이 축구 동호회에 나오는 거죠. 왜냐면 축구 좋아하니까 뭐 내가 사는 곳 바로 집 앞에 있는 조기 축구 동호회에서 내가 축구를 차는 거죠. 자, 그런 모임들이 또 인적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말 무시 못합니다. 자, 거주자 모임 있죠. 예를 들면 뭐 타워팰리스 거주자들끼리의 어떤 모임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실제로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요. 자, 그런 어떤 모임들을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 끼고 싶은 거죠. 거기에 끼어들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만 구성된다면 이 가치는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쓸모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무한대입니다. 자본을 활용할 줄 알고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계속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커피숍을 동업을 했어요. 또는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이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같은 단지 같은 생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싶지, 저기 듣보잡 지방에서 와가지고 어디 거주하시는지도 모르는, 또는 빌라 거주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신뢰관계를 맺고 서로 뭐 믿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 사회가 서로 사람들을 믿고 맡기고 하는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삭막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제 뭐 30억, 40억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내가 보증이 되는 거죠. 먹튀는 안 하겠다. 어느 정도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저 그런 곳에 사시는 분보다 신뢰를 더 받는 건 사실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식사 자리를 하거나 또는 같이 가족 대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좀 더 신뢰롭게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가가치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똘똘한 한 채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부동산 공부는 부디클래스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그 Y 성장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각각의 똘똘한 한 채의 어떤 값어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단순히 강남 아파트가 비싸다고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똘똘한 한 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똘똘한 한 채를 구매를 할까? 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이제 내가 알게 되면 단순히 내가 똘똘한 한 채만 잘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느꼈을 때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야지 이게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강남 불패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강남 불패가 느껴져야 됩니다. 강남에 살면 강남 불패가 느껴지시겠죠. 롯데타워에 살면 롯데타워 불패가 느껴지실 겁니다. 누구는 롯데타워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리비 많이 나오고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똘똘한 한 채의 숨겨진 가치들을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롯데타워가 절대 비효율적이지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고 더 효율적인 똘똘한 한 채의 상품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부디클래스를 통해서 똘똘한 한 채를 계속해서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임장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이어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까지 계속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정말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제가 마인드도 바꿔 놓을 테고요. 기술적인 어떤 그 스킬들도 제가 부어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똘똘한 한 채 시간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투자는 나중에 파이어 클래스가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이 기본부터 이제 정의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쉬는 시간까지 저도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잘 들어주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정말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맛보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세미나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 강의 내용 안내입니다. 옥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3일차니까 3부죠. 5회차 5회 6회를 할 겁니다. 5회 6회 3일차 5회 6회 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금 마련을 할 때 스스로 하느냐 도움을 받아서 하느냐. 하우는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하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하우는 방법입니다. 방법적인 논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4일차, 5일차일 때는 분양, 갭 투자, 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는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이제 스스로 마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도움을 받아서 마련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똘똘하지를 못한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전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와 지식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3일차인데 5회 자금 마련, 스스로 자금 마련을 하는 방법과 이제 6회차 도움을 받아서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있죠. 일부 스스로 자금 마련하는 방법에는 저축이 있고 그리고 투자가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근데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다 보면 이제 너무 힘들죠. 또 한계를 느끼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도움을 받죠. 첫 번째는 정부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근데 똘똘한 채는 사실 정부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배웠던 안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출을 받아야 되죠. 대출은 이제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어떤 대출이 있고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찬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찬스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찬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꺼려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찬스 안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부모 찬스 안 받고 진행하면 그 돈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잘 쓰겠지 또는 그 돈을 나중에 아껴둬서 나한테 또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없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 돈을 써서 똘똘한 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해드리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부디 클래스에서 부동산 공부하여 모두 부자 되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3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